암기가 아닌 게 아니라 암기가 다가 아닌 겁니다. 연대에 붙을 리가 없다. 그래도 엄마가 아니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지 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주제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수시는 어쨌거나 후회가 안 남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20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단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 2부로 정시은 학생 역사학과 학종 상담이래. 한번 영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한국사 교과의 수상이 있고 세계사 있고 동아시아사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역사는 다 지금 성적이 너무 좋은데 성적 좀 얘기해 볼게요. 1학년 1학기 때 한국사가 3등급이긴 해. 근데 이게 91점이네. 그래서 91점이라서 이게 3으로만 해석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2학기 때 97점 1등급 받았고 세계사는 2학년 1학기 98점 1등급 그 다음에 95점 2등급 너무 우수한데 심지어 동아시아사 97점 1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과목이 탁월하니까 좀 내신 때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내신이 총합 2.95거든요 2.95인데 지금 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까지 다 합격한 거는 확실히 아웃풋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역사 내신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 내신 공부에 대해서 좀 해줄 얘기 있을까?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암기가 아닌 게 아니라 암기가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쨌든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흥미를 붙이면 사실 이해하는 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미를 붙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빨랐고 좀 큰 부분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 읽고 부교재 읽고 필기 정리하고 다시 기출문제 여러 번 풀고 사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엄청 해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여러 역사 과목에서 좋은 성적 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역사 좋아하는 애들이 동아시아사 선택 그리고 세계사 선택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망설임이 있잖아. 수능으로 봤어? 저는 동아시아사만 수능으로 봤어요. 대박인데 그것도 아무튼 보통 수능 선택으로도 잘 안 하고 이게 내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동기는 뭐였어? 일단 역사를 배웠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학종에서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계사는 사실 2학년 때는 저희 그 문과생들 중에서는 메이저 과목이긴 했어요. 윤리와 사상 다음으로 이제 수강생이 많은 과목이었는데 동아시아사는 소수 과목이었거든요. 17명, 16명 정도의 너 혼자 1등급 아니야 그럼? 맞아요. 1등급 하면 2등급 하면 3등급 한 명인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담감이 컸거든요. 동아시아사 그래서 막 과목 선택할 때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안 열릴 뻔 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제가 동아시아사를 하고 수능 과목으로까지 한 건 그래도 역사를 배웠다는 거를 제가 만약에 학종에서 떨어지면 정시로라도 뭔가 그거를 메리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학종에서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성적이 안 좋아도 내가 관련된 활동을 했고 관련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를 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등급이 나와서 좋은 선택이라기보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하고 설령 2, 3등급이 나왔더라도 나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워낙 관련성이 높으니까 이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심지어 성적까지 좋으니까 지금 깡패처럼 내신에 비해서 합격률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했던 좀 어려운 질문 좀 초반부에 해볼게. 역사학과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은이가 특히 공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기록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를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는데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거를 다시 자신의 관점을 이용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료 해석이 중요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확립이 됐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자신이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지 이거는. 네네네. 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드냐면 역사를 피상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냥 되게 닫힌 학문인데 맞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냥 통을암기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현상을 현대사회에 적용했을 때 또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펼쳐보면 되게 열린 학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 공감이 돼? 네. 내가 괜히 뿌듯한데? 또 궁금한 게 역사 교육도 희망했었잖아. 근데 역사 교육과는 이제 하나도 안 쓴 거네? 요것도 좀 고민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줄래? 네, 일단은 그 3학년 1학기 전까지 수시 원서를 쓰기 전까지도 사범대를 가고 싶었고 교사가 하고 싶었는데 일단 성적이 1차적으로 듣기를 막았고요. 그 사범대를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역사 교육을 많이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주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국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중요하지.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지. 주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주요 과목이 아니고 그리고 뽑는 인원만 봐도 국어교육과와 역사교육과를 비교를 하면 역사교육과가 현저히 적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사범대 중에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데가 홍익대였는데 홍익대 역사교육학과 3명을 뽑는 거예요. 학종으로? 와. 작년에 6명인가 7명 뽑았는데 반 이상이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사로 그 역사를 내가 하는 거를 좀 길을 좁히기보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교사가 되는 건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사학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완전히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 사범대에서도 정원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정원 조절하지만 다 백수를 양성하는 꼴이 되니까 정원을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희망한다고 진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추세가 어떤지 입학 정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 맞아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앙대 연영과 연출이 수시가 있었는데 1학년 끝나고 수시가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 정시로 돌려져 버려가지고 이상하다. 난 이걸 보고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돌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둘 다. 그러니까 학과의 존재만 알고 나 저기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막상 거기에 적합한 전형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원이 반토막 났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2학년 4월에 전형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대학별 전형 계획. 그때 이제 전형 계획이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2학년 4월에 나오는 대학별 전형 계획을 꼭 목표 대학은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은이가 역사 관련해서 참 뭔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역사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활동 물어보면 그게 오히려 진부한 질문일까? 아니요, 사실 역사는 되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왜냐면 수학도 수학사를 하면 되고 영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다른 학문과 되게 접목할 수 있는 장벽이 되게 낮은 학문인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종을 세특을 채우면서 왜냐면 사학과를 오는 애들은 어쨌든 이러한 주제, 제가 하는 주제를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특이해 보이고 좀 눈에 띄려면
좀 더 나 혼자 심화하는 그런 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 준비할 때도 느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라인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미디어 속의 역사 왜곡이었고, 하나가 여성사, 그리고 하나가 이제 지리화 접목시킨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라인을 잡고 잔가지들이 조금 있었던 거였죠. 제 특기 사람. 좋네. 그러니까 뭐 역사라고 하면 막 수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 역사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깊이나 역량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조금 더 관심 가는 분야와 관련된 핵심 줄기가 이렇게 있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좀 그 줄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여성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학년 아이 할 때 제가 외국의 세계사 파일을 구글링을 하다가 한 2개 정도 구하고 해서 외국의 세계사랑 우리나라의 세계사를 비교해보자 라는 거를 주제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무작정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하나 잡고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성에 관련된 활동을 제가 1학년 때 김란사 책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한국사랑 일반사회 때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는가, 분량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유가 뭔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했고, 그래서 3학년 때는 한국사 시간에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SNS 이벤트로 얻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들이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교과서에서는 잘 서술되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저도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제 확장 심화해서 한국사 시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사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 진정성 있게 잘 구성한 내용, 소신 있는 발표 태도를 갖추어 듣는 이들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힘이 매우 훌륭했어. 어떻게 보면 역사학도로서는 좀 되게 의미 있는 평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오늘 이제 학종 방과 후 하면서 딱 수업 때 했던 얘기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좁고 미시적인 주제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냥 너무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로 하게 되면 겉핥기로 끝나기 쉽잖아. 근데 이렇게 특정 관심 있는 주제로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역사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줄 만한 얘기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 또? 역사를 좋아해서 사실 이 학과를 쓰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역사를 왜 좋아하는지를 좀 세특에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학과는 역사를 좋아하는 애들이 정말 많이 오는 학과고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랬지, 그 고인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역사 덕후들이 좀 되게 많이 있겠지? 집합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들과 결어서 어떠한 특이성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는 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좋아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왜 좋은데?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몇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이유. 일단 역사가 공부가 제일 잘 됐고 성적이 좋았던 게 제일 큰 이유고, 그리고 뭔가 역사는 어쨌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이게 현재에 되게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역사가 수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진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문을 내가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닐까,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학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과 졸업해서 그냥 일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을까. 어떤 현상을 접목하더라도 그걸 다각도로 해석하고 나만의 관점으로 또 이해하고 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 그러니까 나는 인상 깊은 게 그냥 역사를 좋아한다,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좋아하는가, 어떻게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혹시 대학을 그럼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거 뭐 예지도 생각나는 거 지혜 맨날 거기랑 지혜도 생각나면은 얘기해줘. 네. 그 대학을 육학종을 고를 때 뭔가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나 이 대학을 넣어야 되나 저 대학을 넣어야 되나 뭐 과는 아주 큰 고민은 아니었을 것 같아. 대학에 좀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이 대학을 넣었던 이유, 이 대학을 뺐던 이유 혹시 좀 고민이 됐던 포인트가 있었을까? 저는 일단 고대랑 서강대랑 성균관대랑 이대는 고정이었거든요. 고정이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이대 밑으로는 안 쓰겠다가 제 기준이었고 이제 전 문과기 때문에 이대 밑이랑 하면 서성은 2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를 그러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한양대 도고동문과를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도 제가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대충 그래도 그냥 한양대 도고동문을 써봐라 할 때쯤에 이거를 어떻게 좀 끝내보자 해서 사실 외부 컨설팅도 받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어쨌건 결정하는 건 저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게 한양대는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기준을 잘 모르겠다. 뽑는 기준을 좀 알 수 없는 학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양대를 넣어도 상향일 것 같으니까 연세대학교를 한번 넣어보는 거 어떠냐 하셨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서는 한양대가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었고 그리고 아빠가 연세대학교를 나오셔서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빠는 사실 처음부터 너가 한양대 말고 연세대학교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라고 하셔가지고 부모님들 그렇겠지.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상향이면 이제 연세대학교를 써보자 해서 연세대학교를 썼어요. 그리고 엄마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한 게 그 수시는 어쨌거나 후회가 안 남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대만 적정이었고 5개는 상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거기서도 차등이 두자면 연대랑 고대 궤적이 상향 나머지는 소신 정도였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엄마랑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 재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재수에 대한 스탠스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선택에 있어서 좀 힘이 실려지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좀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충돌이 되겠지. 근데 요즘은 대부분 선생님들도 막 푸시하지 않고 옵션을 펼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선택은 보통 다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요즘 뭐 부모님들도 뭐 의견은 내시지만 결국에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저도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대, 숙대까지는 고정이었고 하나를 연세대를 쓸 것인가 한양대를 쓸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둘 다 어쨌든 저한테는 상향이었고 시립대, 숙대까지가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연세대랑 한양대를 끝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연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대에 붙을 리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니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한양대가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문계가 공대를 좀 우선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특화된 학교 느낌이잖아요. 공대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뭐 집 가까운 데로 쓰자 해서 연대를 그렇게 썼고 뭐 1차 불합격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결국 원하는 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좀 둘 다 최근에 우리 학교가 한양대가 실적이 괜찮았잖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집 가까운 이대를 안 가고 중앙대를 선택했네. 네. 혹시 요거는 좀 뭐 아. 예민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한 명의 의견입니다. 이거 선택 준거가 뭐였어? 저는 사실 일지망 2대였거든요. 음. 일단은 집안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여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뭐 개인차에 따라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대를 가고 싶긴 했거든요. 그랬구나. 이제 이대가 완전 마지막에 합격이 된 거였어요. 음. 최초 합이 아니었고 음.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그래서 왔어요. 20분 안에 결정을 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했구나. 네, 2시 40분에 연락이 왔는데 3시까지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라고 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날에. 그래서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해서 중앙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중앙대가 이대보다 높다. 또 있고 정시 배치표도 중앙대가 좀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 그 집 근처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좀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 이참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학 20살 이때는 대학의 네임밸류에 본인 스스로 자꾸 예민하고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좋은데 막 자꾸 이 평가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건 진짜 아무런 차이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냐 중앙대냐가 본질적으로 좋은 선택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좋은 선택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가서 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럼 역사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줬는데 생각나는 얘기 더 해줄 거 있을까? 혹시 뭐 이거를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수강자 수가 적은 거에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강자 수 자체도 보여지고 그게 점수가 어땠냐, 수강자 수가 어땠냐, 그리고 평소 본인이 어땠냐를 사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17명, 16명 드는데 자기가 3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서 선택을 고민하고 꺼리지 않아 했으면 좋겠고 역사는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표면적으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정하셨으면 본인만의 굵은 라인을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굵은 라인을 이왕이면 여러 개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개 정도 만드는 게 면접에서도 얘기하기 좋고 면접관이 물어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세특을 잘 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좋고 면접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박이다 이거. 알려지면 성적에 대한 불안함으로 다들 다른 과목으로 떠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역사 과목으로 사소한 신념 깊은 학생으로 이거 내가 올해의 세특으로 즐기는 뽑아야겠다. 교사에서.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진짜 말할 수 있어. 대박이다. 내일부터 동아시아 선택자들에게 다 써주신 게 아닐까? 야 이거 진짜 내 교직 인생 중에 재밌는 세특이다.